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본 방송에서는요, 김정은이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상황에 있다, 관련 당국자 제일 세게 얘기하는 나라는요, 대한민국입니다. 어제는 NSC 상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김정은이 특이 동향이 없다는 기존 생각에 변함이 없다, 다시 이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원산 지역에서 체류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오늘은 통일부 대변인이 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김정은이 특이 동향이 없다, 이러한 일관된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에서는요, 한술 더 떠가지고 금년도 대북 사업 계획을 오늘 국회에 전격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 내용에 따르면 북한 개별 관광과 금강산 관광, 그리고 이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이런 것들이 여건이 조성이 되면 올해 안에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건이 조성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국제사회를 의식한 레토릭에 불과하다. 여건을 의도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기본적 여건이 뭡니까? 핵미사일의 실질적 폐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제재 해제 없이 남북 경협 사업의 특성을 살려서 그대로 밀어붙여보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 그 다음에 통일경제특구법, 이런 법을 만들어서 강력히 이 정치 세력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일종의 그 대북 사업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념적 성향의 대북 정책 사업들을 굳건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발과 무관하게 대북 경협사업 일단 발동을 걸면 끝까지 밀어붙이겠고, 이런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적 정당성과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과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그 다음에 지뢰 제거 협력, 판문점 개성 평화협력지대 등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 기존 3대 정책 목표를 그대로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3대 정책 목표 다 좋습니다. 누가 이런 목표를 싫어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목표를 어떤 환경하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정책으로 실현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즉 북한은 현재 핵미사일을 비밀리에 계속해서 강화 고도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시키고 있고, 그리고 유엔 제재 결의안에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 일체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유엔 제재를 완전히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면서까지 비밀 핵 작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미사일 고도화 전략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시켜서 실질적인 폐기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이러한 한반도 3대 정책 목표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고 특히 국제사회의 의견이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리고 북한 수요, 또 이 호응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국민적 지지 분위기, 국제적 지지 분위기, 특히 한미 공조와 한미일 삼각체제 이러한 틀 안에서 이러한 정책 목표도 추진하고 전략 방향과 구체적인 전술도 그러한 큰 흐름에 맞게 탄력성 있게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북 사업을 계속적으로 국회까지 보고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서둘러서 남북 관계를 핵미사일 협상의 진전 여부와 무관하게 끌고 밀어붙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출해 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김정은이 건강 이상설을 이러한 새로운 대북 관계 정책에 대한 토론 이런 것으로 말하자면 덮어부려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싫어하는 신변 이상설을 덮으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더 앞서 있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정은 건강과 관련해서요.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CNN을 믿지 않잖아요. CNN은 가짜 뉴스 메이커라고 생각하고 있고 폭스 뉴스 정도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CNN이 뭘 보도하든지 간에 싫어하는데 이러한 싫어한다는 기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 더 뜬 것이 바로 김정은 건강 이상과 관련해서 이것은 올드 스토리다. 옛날 얘기다. 옛날 거를 가지고 지금 보도한다. 그래서 incorrect, 부정확하다고 본다. 예, 그 보도는 부정확한 방송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허위 보도다. 부정확한 보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TF 브리핑에서 백악관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고 김정은이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의료적 문제를 겪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I hope. 또 그랬습니다. 이런 걸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일단 김정은이가 이상이 없다. 이런 데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청와대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김정은 이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 정보기관에서는 이 휴민트, 즉 사람을 통해서 입수하는 정보가 좀 우수하고 그 미국은 이 기계적인 과학기술, 첩보위성, 정찰위성 이런 걸 통해서 수집하는 정보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래서 이 휴민트 정보와 이 기술 정보 두 개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대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김정은이 건강 이상설이 나온 초기 단계에 미국 측에서 건강 이상이 없다. 청와대같이 딱 잘라서 얘기를 안 하고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걸로 볼 때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전달해 주지는 않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김정은 건강 얘기가 지난 12일부터 지금 이제 오늘이 24일이니까 12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지 오랫동안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4년도에도 한 40일 정도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은 최근에도 2019년 9월에서 10월 사이는 28일간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와서 1, 2월 달에는 21일간 북한 언론 매체에 한 번도 김정은이 동정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이 김정은이 관련 얘기를 일체 보도하지 않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지난 가을과 금년 연초 이때의 차이점은 노동신문에 김정은이 동정란이 없어졌다. 이것이 또 다른 저는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해명을 100% 믿기는 좀 어렵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김정은 장기 건강 이상설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금 거론되는 얘기가 그러면 만약에 김정은이가 죽었다. 아니면 죽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진문은 불가능하다.
사태가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급변 사태는 어느 정도나 잘 돼 있는지, 또 후계자 최악의 경우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이제 토론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이 특정 후계자로서는 김평일과 김여정이고, 또 막간에 집단 지도 체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단 지도 체제 얘기는 소수설에 불과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집단 지도 체제 얘기가 나왔지만은 바로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지정해서 등극시켰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신변에 이상이 있어서 후계자가 거론될 때는 당연히 집단 지도체제는 아니고 단일 지도체제, 즉 김여정이냐 김평일이냐인데, 저는 이미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드린 대로 김여정에 의한 단일 후계체제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김여정 체제에 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바로 태영호입니다. 이 태영호 당선자, 탈북자, 영국 공사하다 와서 이번에 강남갑에서 당선이 됐죠. 태영호 당선자의 얘기는 지금 김여정이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애송이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은 다 60대, 70대들인데 이제 88년생인 김여정이를 애송이로 보고 있고 오래 못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오래 못 가고 못 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전추 체코 대사를 하나의 옵션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김정은의 유고로 인해서 김여정이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바로 북한 내부 혼란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여정 체제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여정이는 이미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무대에 전면에 나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대남 관계, 대미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평창 올림픽 때 이미 김정은이의 특사로서 공식 자격을 부여받고 내려와서 임무를 수행해 왔고요. 그리고 대남 대미 관계에서는 요즘에는 본인 이름으로 실명 담화까지 발표할 정도로, 그리고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다시 꿰찼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김여정이는 이미 후계자 과정에 진입을 해서 후계 학습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거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또는 부장까지도 지금 겸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명실상부한 2인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김여정이가 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오브라이언 백악관 보좌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과연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가족 중에서 될 것이다. 그러면은 오브라이언 백악관 NSC 보좌관이 얘기할 때 가족 범위에 김평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오브라이언 백악관 보좌관이 얘기할 때의 가족 개념에는 김평일이는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김여정만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는 김여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계기에 김여정을 지근거리에서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미국 정상에 남을 때 김정은 측근에서 수행하고 다녔으니까요. 김여정이가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보다 똘똘하다, 영리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보다는 훨씬 우수한 그런 자질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는 88년생이니까 이제 불과 32밖에 되지 않고 최근 결혼했는데 이 아기를 하나 가진 것으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그 신상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의 최대 신뢰를 받고 있고 후계
과정 선상의 국가기관, 당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태영호 당선자가 얘기한 김평일. 김평일이도 외모도 자기 김일성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똘똘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50 지금 이제 4년생인데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바로 유고 대사관에 가서 무관으로 근무하다가 87년도에 인민무력부 작전부 부국장까지 평양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김정은이가 이제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딱 학습 자리를 굳혔기 때문에 해외로 돌았는데 1988년대 맨 처음에는 헝가리, 98년도에는 폴란드, 2015년도에는 체코 대사로 나가 있다가 작년 겨울에 평양으로 영구 귀국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김평일이는 사실상 해외 생활만 많이 해왔기 때문에 북한 내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고요. 저는 지난 연말에 김평일이가 평양에 귀환했을 때 일종의 김정은이의 세대교체 차원에서 불러 들어온 것이고 이제는 일선에서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는데 당시의 일부 전문가들은 김평일이가 들어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다시 이 태영호 당선자에 의해서 말하자면 김평일이가 후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미국에 있는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백악관 조정관인데요. 이분 얘기도 김여정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김여정이가 되더라도 된다 하면 그렇게 오래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이상설 이런 거와 관련해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누가 북한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될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누가 이 후계자가 되든지 간에 권력 분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구도. 그리고 권력 분점이 될 경우에는 정책 변화도 예상된다. 그리고 1인 독주 체제가 계속되지 않으면 그만큼 과감한 행동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권이 금방 내 붕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고요. 이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미 90년대부터 미국, 북한의 급변사 때 대비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이 북한 내 군사작전에서 인도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 북한 붕괴에 관해서 한국과 그리고 중국 이런 나라들이 협의를 잘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걸로 볼 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저나 지금 트럼프나 그리고 현 정부나 똑같은데 현 정부는 아예 시종일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고 미국과 저는 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정은 어차피 강력한 3대 세습체제, 강력한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다. 그리고 제2인자 학습을 이미 김여정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최악의 경우 유고한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새롭게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이미 구독 버튼을 누르고 계신데 또 누르시면 또 탈퇴가 돼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눌러주시고 또 알람도 설정해 주시고 또 엄지척 이 사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엄지척 이걸 딱 눌러주시면 좋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이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설득력이고 논리적인 그리고 근거 즉 팩트를 가지고 방송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저 방송의 특성을 우리 국민들께서 공유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